대기업 퇴직 후 현실은 이렇게 무너진다. 은퇴 후 생활비 충격 보고서.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면 이제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은퇴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죠. 이번 에세이에서는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3가지 들어가며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온 경제적 위기. 김철수 씨가 겪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며 나는 준비된 은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매월 넉넉한 월급을 받으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무난히 보냈고 퇴직 후에도 모아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결혼과 독립을 미루면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했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은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집세, 생활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지출을 모두 충당할 수 없었죠. 그는 이제는 자녀가 독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녀의 지원까지 맡게 될 줄은 몰랐다며 생활비 압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한 생활비 증가. 이명희 씨가 겪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덕에 퇴직 후에도 특별한 건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은퇴 생활을 계획했죠. 하지만 퇴직한 지 2년 만에 그녀는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결국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건강이더라며 치료와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달 약값과 치료비가 추가되면서 생활비 부담은 커졌고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만으로는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퇴직 후에야 실감하게 됐어요. 젊을 때부터 미리 대비할 걸 그랬어요. 사례 3. 대기업 임원. 하지만 현실은 힘든 재취업. 박정우 씨가 겪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가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재취업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은 경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취업시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대기업에서의 높은 직급과 연봉 덕분에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박 씨는 퇴직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고액의 재취업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게 이렇게 불리한 요소가 될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연봉을 크게 낮추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그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부족한 재취업 기회는 그를 점점 더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었죠.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피하는 방법. 이 3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도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은퇴 후의 경제적 위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퇴직 후의 지출 구조를 미리 분석하고 줄이기. 퇴직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리 가계부를 작성해 퇴직 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줄이거나 주택 크기를 줄이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2.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퇴직 후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의료비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해두면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건강이 악화되면 그만큼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재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미리 하기. 은퇴 후에도 수입이 필요하다면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자격증을 활용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이나 강연 등의 방법으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박정우 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에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기회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대기업 퇴직 후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건강 문제, 재취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의 은퇴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업 퇴직 후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퇴직 후 마주하는 현실은 상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는 꾸준한 경제적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받거나 연금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은퇴 후 삶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의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퇴직 후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경제적 안정.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바로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퇴직 전에는 충분할 것 같았던 퇴직금과 연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와 의료비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빠르게 소진됩니다. 대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해도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죠. 그렇다면 퇴직 후의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취업,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한 경험이 있더라도 재취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직급이 높았던 만큼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는 없고 오히려 과거의 경력 때문에 더 낮은 연봉에 만족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재취업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활동은 꼭 대기업에서 일했던 것처럼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고려할 수 있죠.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강연, 컨설팅 등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가 곧 경제관리.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대한 대비는 은퇴 준비의 필수 요소입니다. 퇴직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퇴직 후에도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의료비가 급증하면 이는 곧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인 생활습관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중요한 준비입니다. 3. 생활비 절감, 작은 지출도 큰 차이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퇴직금을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생활비 지원, 혹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 다양한 상황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죠. 따라서 퇴직 후에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 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한다면 빠르게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차를 줄이거나 집 크기를 줄이는 등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작게는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가계부를 쓰면서 매달의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면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자산 관리, 다변화된 투자로 위험 분산하기.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수입이 줄어들고 일정한 고정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변화된 투자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은행에만 저축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하나의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임대 수입이 가능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달 꾸준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 위기를 피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5. 가계부 쓰기와 재정 계획 수립.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재정 관리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생활비는 물론이고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가계부를 꾸준히 쓰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